성범죄 사건에서는 여성의 말만으로 유죄가 내려지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작년 대법원에서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나 객관적 증거 없이 양측의 말만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즉 대부분은 진술만으로 유죄, 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상당수의 사건에서 여성의 말이 어느 정도만 믿을만 하다면 유죄가 인정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남성분이 나는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우리는 합의하에 한 행위다 라는 식의 주장을 하더라도 특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어쨌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주장을 토대로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법원에서 이러한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피해자 말이 아무리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말 역시 신빙성이 있다면 함부로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의 사건은 지하철 내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내 옆으로 와서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한 반면 가해자는 고의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1심과 2심은 피해자의 진술을 주된 증거로 하여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크게 세 가지에 근거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쪽 말만 갖고 유죄를 하는 건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진술도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시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 법은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을 당연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은커녕 고소로 인해서 유죄 확정의 원칙에서 당사자가 나 죄 지은 거 아니에요를 스스로 밝혀가는 과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너무나도 당연한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을 확인해 준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수사기관 조서 사용의 한계인데 조서에 나온 내용만 갖고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서라는 것은 정리해서 쓰는 서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리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서는 10마디 말한 것을 한마디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는데 이 보는 사람의 또 주관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서의 가치를 또 무시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근접한 시기에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가장 생생한 기억을 토대로 적혀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서에 나온 내용과 법정에서 현출된 것을 잘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판례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의미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수사 현실이 과연 바뀔 것이냐 그리고 재판에서 현실이 바뀔 것이냐 하면 개인적으로는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의 의미를 그래도 찾자면 그동안의 관행처럼 무슨 소위 말해 답정너식으로 피해자가 그렇다니까 그런 거지 넌 저기 다음 단계 가서 말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 조금은 좀 제동이 걸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 아마도 이후에 억울하게 가해자로 지목된 측에서는 앞으로 의견을 개진할 때 이 판례를 많이 인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판례를 두고 지나치게 많은 또 희망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 희망 절망을 떠나서 판례도 마찬가지고 유사 사례, 성공 사례 이런 거를 보실 때 항상 주의하실 것은 그 사건을 나한테 대입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각 사안에 맞는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때그때 판단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당사자라면 지금 처한 상황에서 뭐가 최선인지를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그동안은 좀 격하게 제가 표현하긴 했지만 성범죄는 여성이 그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확정의 원칙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는 매우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례를 계기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을 모두 비슷한 비중을 두고 누구의 말이 더 옳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훨씬 더 높은 비중을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추측을 하자면 이번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당한 경우라고 한다면 나의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얻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은 여전히 피해자의 진술에 더 높은 비중이 있기 때문에 나의 억울함이 풀리지 않을 수도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성범죄와 관련된 이슈가 있으시다면 꼭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